토지 건물 소유가 다를 때는 이 건물이 존재하려면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에 딸린 토지 이용권에도 당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경매가 실행됐죠. 그럼 경락인은 건물뿐이 아니라 임차권도 취득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4번 내용이고. 5번에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대.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문구는 어딜 것 같아요? 동의 없이야. 동의 없이.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동합시면 돼.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드러나. 자, 임차권은 채권이라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는 없다고. 근데 동의 없이 양도했죠. 그럼 양수인인 병은 을한테 임차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동의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임대차를 아직 안 배웠어도 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26번.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고 동시에 임대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대요. 틀린 거 고르래. 그래서 1번에 보증금이 나와. 보증금. 당사자들 간의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차 했을 때 보증금 받아둔 게 있대요. 얘는 목적물 사용하고 그럼 둘이 임대차 끝나면 요 보증금하고 목적물 반환 간에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럼 가까울 중에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양 채무 간에는 가까울 중에 갑이 보증금 받아가라 라고 제공했어. 그럼 을은 너 보증금 줄 때까지 나도 물건 못 줘라고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에? 한번 상식적으로 해봐. 갑이 보증금 받아가 그리고 물건 줘라고 할 때 이게 제공했다야. 보증금 받아가라고. 을 보증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항변하면 의사 무능력자죠. 그럼 을은 지체 책임 발생이 안 해. 에? 하지. 왜? 갑이 받아가라라고 했는데 지는 안 했으니까 정당 권리가 없잖아. 그럼 을은 이때부터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갑이 제공을 안 해. 보증금 준비도 안 하고 받아가라고도 하지 않아. 그럼 을은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을은 책임 발생이 안 해. 안 한다고. 이거 물은 게. 자,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나오면 제공했나 안 했나를 보시는 거야. 1.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았죠. 그럼 을은 주택 명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도 할 때까지 나도 못하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자, 2번 3번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이번에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그러면 갑이 보증금 받아가라고 안 했다는 거야. 이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한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 점유는 아니야.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야. 그게 3번이요.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했대. 사용 수익 거기다 또 한번 닥치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반환해 안 해? 해야 된다고. 앞에 25번에 3번 지문이 있었죠? 똑같은 내용이야. 올해 23회 때 치러진 시험의 특징이 그거야. 동일한 쟁점들이 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3회 때 낸 출제위원들이 게을러 터진 거야. 이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샅샅이 쟁점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양한 쟁점들을 시험에 내야 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유치권 문제 2개 발라서 내버리고 동시행 항변권에 기초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할 무 있냐 없냐를 동일한 내용의 25번, 26번에 연타로 낸 거야. 수험생은 문제가 뭐냐? 25번은 틀려 26번은 맞은 사람이 있다는 점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당연시하게 공부하셔야 돼. 유치권 행사든 동시행 항변권 행사든 정당한 행사니까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 불법 점유는 아니다고.
그렇다고 하여 사용이익을 수취할 권리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언제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에 불법 점유는 아니다. 3. 단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하시라고. 그 다음 4번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어. 근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을이 지체죠. 근데 아직도 한 문장이 더 남았어. 갑이 그 후 나오면 앞에 한 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후만 따져야 되니까. 그 후에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거기 핵심 뭐야? 제공 안 했죠. 그리고 명도를 청구했지. 그럼 을은 제공하지 않은 갑한테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공을 했으면 항변 못해. 그런데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고 청구해 오죠. 그럼 얘가 안 했으니까 여기다 대놓고는 항변할 수 있다고. 그럼 1, 2, 3, 4가 다 맞네? 그럼 그냥 5번이 틀렸겠지. 자, 5번에 끝에 가면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계는 퉁 하는 거야, 퉁. 근데 이 상계 제도가 직접적인 저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를 답으로 내선 안 돼. 그런데 워낙 동시항변 문제를 매년 내서 많이 냈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내긴 낸 거야. 이렇게 5번을 시험범위가 아닌 걸 답으로 낼 때는 1, 2, 3, 4를 다 아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을 아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1, 2, 3, 4번을 정확히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고. 그래서 1, 2, 3, 4를 다 알면 그냥 5번에 답을 쓰라는 거고, 그런데 희한하게 공부를 희한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상계는 안 되는데 하고 5번에 답 쓴 사람도 있긴 해. 취지는 간단해. 5번을 그냥 읽으시면 쏘련 말이에요. 자,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대. 그럼 이미 돈을 빌린 돈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 즉 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이 말이요. 얘네들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고 을은 갑한테 채무로 1억을 지고 있대. 그랬더니 을이 임대차가 끝나니까 나도 이제 1억 받을 거 생겼거든. 그 전에 1억 빌린 거 있고 얘한테 퉁 한 거야. 퉁 돼 안 돼? 안 돼야지. 왜? 갑은 물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이 물건 줄 때 보증금을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을 의사만으로 퉁 돼서 둘 다 없어져 버리면 물건은 못 받은 채 채권 채무 관계만 없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상계를 못 한다는 뜻이요. 그럼 을은 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 주면서 해야지.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이제 내가 빌린 1억하고 보증금 1억하고 퉁이야. 그럼 퉁 돼. 왜? 물건 돌려주면 항변권이 없어지니까. 근데 물건도 안 주면서 항변권이 있는 갑한테 을 의사만으로 상계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이 나오고. 자, 27번. 갑은 을로부터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야. 평소에 연습했던 갑과 을을 많이 바꿔냈어요. 낸 놈들이 질이 떨어져서 그래. 그냥 갑을 순서대로 내도 틀려. 그런데 이것까지 뭐하러 바꿔? 정신사납게.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을로부터 매수. 그러니까 얘들이 뭐에 있는지 항상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매수해가지고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대. 그럼 여기 시험 문장에 나온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가셨어야 돼. 매매를 했는데 법령상 제한이 있어요. 이건 물건의 하자야. 그거 물어보려고 나온 거예요. 법령상 제한 나오면 법률상 장애. 매매 목적물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이거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고. 권리 하자가 아니라. 또한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대. 이걸 물건의 하자라고 본다고. 옳은 거 고르래. 그리고는 1번에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물건의 하자. 그래서 그냥 1번이 답이에요. 법령상 제한 보자마자 물건의 하자구나 하면 그냥 1번 답 쓰면 끝나. 시험에 옳은 거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